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시드니에서 와가지고 오늘 개강을 무사히 잘 끝내고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찍어보려고 여기 강의실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중 한 분이 점수대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답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토익커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4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토익 난이도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토익을 봤을 한 4년, 5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토익이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토익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고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토익이란 시험 자체가 스킬이 정말 필요한 시험이기는 해요. 시간도 줄이고 내가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지만 스킬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어야 스킬을 써먹을 수 있는 시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스킬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영어라는 그 언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먼저 쌓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토익이란 시험 자체가 속도의 싸움이죠. 2시간 안에 우리가 200문제를 풀어야 되므로 정말 속도가 생명인 시험인데 속도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내가 해석도 병행할 수 있어야 고득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리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 한 파트를 조져가지고 여러분 모든 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 누구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다는 전제합니다, 여러분. 정말 설렁설렁 그냥 한 파트만 공부하면은 아무데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내가 그 한 파트를 100% 이해하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든 파트 공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를 파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한 파트를 조져가지고 모든 파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익은 여러분 한꺼번에 뭔가 500점, 막 600점, 내가 막 200점인데 뭐 한 달 안에 900점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은 시험입니다. 토익이란 시험 자체는 300점, 400점 올리기는 힘들지만 200점 점수 올리는 거는 한 달 만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점씩 계단식으로 점수를 올리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내가 200점대, 300점대인데 500점이나 6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잖아요. 내가 전 파트랑 조금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0점, 600점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인강이랑 학원 수업을 듣고 숙제만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해주셔도 정말 누구든지 달성할 수 있는 점수대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고 계시거나 인강을 듣고 계시면 꼬박꼬박 숙제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영어의 기본은 단어죠, 여러분. 단어 암기 필수적으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학원 다니시고 숙제 잘 하시고 단어 꾸준하게 외워주시면 정말 500점대, 600점대는 누구든지 달성 가능한 점수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0점대, 300점대야 그럼 여러분들 한 달 목표는 500점이나 600점을 목표로 가지고 계셔야지 내가 한 달 안에 800점, 700점을 맞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달성하기 어려울 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익은 계단식으로 점수를 올려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 한 달 안에는 어쨌든 내가 200점대, 300점대면 목표 점수를 500점이나 600점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200점대, 300점대 학생들은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되냐면 기본적인 단어 암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 암기하는 데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점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답을 내가 진짜 막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오답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숙제만 잘 하는 것도 진짜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어 암기하는 것도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해서 500점대는 만들었어. 또는 뭐 600점대는 만들었어. 자, 500점대, 600점대가 이제
추후에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점수 상승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500점대 후반이나 600점대 초반의 점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한 달 만에 700점대 중후반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 LC 파트 1 단어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파트 1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빈출 단어 의미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작이랑 상태 표현 구분하셔서 외워두셔야죠. 예를 들면 뭐 현재 완료는 동작인지 상태인지, 비빙 PP는 동작인지 상태인지, 또는 뭐 riding이라는 동사는 동작인지 상태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파트 1에서는 틀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파트 2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질문만 따라 읽고 따라 적어 보시는 거 요거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 보기까지 듣고 따라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러분.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질문을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은 뭐 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질문만이라도 내가 따라 적어보는 거 요거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여러분 한 1, 2주만 해보세요. 전 문제 7번부터 31번까지 있죠? 내가 한 문장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한 문장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있을 파트 3, 4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요거 파트 2 질문만 따라 읽고 따라 적어보는 거 요것만 하셔도 파트 3, 4 금방 냅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 어휘 문제 제가 구분해놨는데요.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는 보기를 보시면 알아요. 보기 A, B, C, D를 보시고요. 예를 들면 뭐 A번에 to revise가 있고 B번에 revising이 있고 C번에 revises가 있고 D번에 revision이 있다.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데 이제 다른 품사들이 등장하는 이런 보기를 봤을 때는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ABCD 봤는데 아예 그냥 다른 단어다.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문법 문제는 근거가 되는 동사의 형광펜을 꼭 쳐보세요. 아마 문법 문제는 거의 형식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형식 문제. 근데 형식은 여러분 동사가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 동사 형식을 꼭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트 5 문법 문제도 그렇고 어휘 문제도 그렇고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지 뭐 오답 노트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교재 옆에다가 뭐 101번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해석을. 그 다음에 답지의 해석이랑 내 해석이랑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내 해석이 말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500점대, 600점대 학생들은 문법 문제 근거 찾는 것만 잘 하셔도 문법 문제는 금방 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 조금만 하셔도 아마 파트 7, 파트 6 공부하실 때 수월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700점대로 들어왔다. 근데 이제 목표가 800점대 중후반이야. 700점대를 찍은 지금 누구든지 800점대 중후반은 한 달 만에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파트 3, 4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나 파트 1이랑 내가 파트 2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파트 1, 2 조금 안정적이야 틀리는 개수가 적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전제 하에 이제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요. 패러프레이징 공부하실 때 파트 3, 4 전문제 보기에는 이 단어가 들릴 때는 어떻게 들렸는지 예를 들면 follow라는 이 단어가 들릴 때는 comply with라고 들렸구나. 이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돼야 이제 LC 만점을 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제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 내가 질문을 들으면 해석은 잘 되는데 보기를 들었을 때 답을 잘 못 고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난 몰라 응답 표현을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어. 또는 뭐 You should ask our manager.
너가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봐봐. 나는 모르지만 매니저가 알 거니까 매니저한테 물어봐. 또는 뭐 you should check the bulletin board. 너가 게시판 확인해봐. 이런 친구들 다 난 몰라 응답 표현이거든요. 나 모르니까 너가 가가지고 게시판 봐. 이런 응답 표현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 노트 정리해두면 뭐가 좋냐면 내가 질문 나올 때 잠깐 멍 때려가지고 질문을 못 들었어. 질문을 못 들었는데도 답을 고르실 수 있으려면 내가 난 몰라 패턴, 토익이 좋아하는 파트 2 정답 표현들 있죠? 이런 친구에 내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RC 파트 5 형식 문제, 즉 문법 문제 안 틀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요. 내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형식 자동사인 거 몰랐어. 그럼 따로 추가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긴 있지만 토익에서 그 잘 나오는 친구들만 내진 않잖아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0점대 정도가 됐으면은 어느 정도 문법적인 좀 이론을 알고 계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파트 5 보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B번만 정답이 될까? 나머지 보기는 왜 오답일까? 오답 보기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7 공부하셔야죠. 전문제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내가 B번의 근거를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을 보고 답을 골랐다. 이렇게 근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0점대 찍으신 분들, 내가 800점대를 찍었다. 그 누구든지 여러분 900점대까지 가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LCRC 전문제 오답하고 그 다음에 리뷰하는 시간을 줄여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토익은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들만 패러프레이징을 시키고요. 그 다음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뭐 관용명, 관명전 이렇게 뭔가 품선 없는 문제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서 그런 친구들에서 오답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파트 2 스크립트 제가 이제 정독하고 보기 분석하는 걸 넣어놨는데요. 이 친구들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잠깐 멍 때리느라 못 들었어. 보기만 들었을 때도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좀 정독을 하고 토익이 좋아하는 그런 정답 보기들에 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보기 분석을 어떻게 하냐? 뭐 예를 들면 B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A번은 뭐 유사 발음 때문에 오답이고 C번은 연상어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런 보기 분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기만 들어도 이 친구는 오답이겠거니 저 친구는 정답이겠거니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트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거 요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요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토익은 패러프레이징 시키는 단어들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한 두세 번 들어야 패러프레이징을 찾았다면 이제는 워낙에 잘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니까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LC 오답할 때도 리뷰할 때도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트 5도 여러분 뭐 관형명 또는 뭐 형식 품선 없는 그런 문제는 빈칸 주변만 봐도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그런 친구에서 이제 오답 리뷰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고 파트 5 틀린 문제 오답 보기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왜 안 되는지 꼭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6랑 파트 7 전 문제 내가 도대체 이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파트 5랑 파트 7만 잘해도 저절로 느는 파트긴 해요. 그런데도 파트 6에서 요즘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 6 내가 도대체 이 보기 정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지문에서 꼭 꼼꼼하게 잘 찾아가지고 오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포인트 노트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모르는 단어나 아니 모르는 개념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정리를 해놓은 노트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어레인지먼트랑 관련된 이런 콜로케이션들 있죠? 이런 친구들 뭐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외워주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단어들은 progress, proceed, process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외웠거든요. 특히 혼동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단어랑 헷갈리는지 꼭
찾아서 같이 적어 두신 다음에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다음에 또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헷갈린 단어들은 같이 쌍으로 외워 두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그 다음에 제가 패러프레이징 여러분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corporate라는 요 기업의라는 요 형용사가 company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가능하고 business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가능하고 그 다음에 location이 venue라는 요 명사로 paraphrasing 가능하고 이렇게 또 저는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게 다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나요? 패러프레이징 공부하시나요?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하셔야 파트 3, 4 늘고 파트 7도 늡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트 5 오답을 한 건데요. A, B, C, D 다 이제 보기 분석을 제가 해놨어요. 도대체 나머지 보기들은 왜 정답이 될 수가 없는지 보기 분석을 하셔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기 위해서는 보기 분석을 잘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500점대, 600점대 학생들은 파트 1, 2를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내가 파트 3, 4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파트 2를 한번 조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2를 조질 때 질문을 따라 적고 내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RC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일단 다 풀긴 했는데 모든 문제 리뷰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파트 5 리뷰만 조져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파트 5 내가 문법 문제의 근거가 되는 동사를 잘 찾을 수가 있는지 그 동사 형식이 몇 형식인지 내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 단어 공부, 해석 공부를 파트 5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700점대 학생들은 이제 파트 1, 2를 내가 어느 정도 잡았다는 전제하에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패러프레이징 공부하는데 시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패러프레이징 공부하시면 파트 3, 4에도 도움이 되지만 파트 7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공부하시는데 시간 충분히 쓰시고요.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2 토익이 좋아하는 남몰라 표현 따로 노트에 정리해두시면 또 고득점으로 가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RC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파트 5 오답 보기 분석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700점대면 어느 정도 토익 이론을 조금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점수대라서 보기 분석 잘 해보시고 모르면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가보시고요. 파트 7 오답하실 시간입니다. 전 문제 내가 도대체 이 답의 근거를 이 지문의 어떤 문장 또는 어떤 단어에서 찾았는지 파트 7 근거를 찾으실 때 한 이 단락이요. 이 전체 어딘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는 한 단어이거나 아니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800점대에서 900점대 가시려는 분들은 전문제 오답을 하셔야죠. 전문제 오답을 해도 이제는 조금 리뷰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점수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3, 4 패러프레이징 찾는데 시간 조금 줄이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파트 2 스크립트 한번 정독해보시고 스크립트 오답 보기 분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RC 파트 5 틀린 문제 오답 보기 분석 꼭 해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파트 5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파트 6, 7 전 문제 근거 찾는 것까지 해주시면 요거를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해주셔도 아마 900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알려드리긴 했지만 모든 영어의 베이스는 단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점수를 잘 못 올리는 학생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단어가 다 하나같이 부족했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단어가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어가 부족하면 점수를 아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단어를 내가 외우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어 외우지 않고 이 시간만 보내고 계시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거든요. 단어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플러스 단어까지 병행이 돼야 한 달 만에 그래도 뭐 700점대, 800점대, 900점대라는 요 목표 점수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